부산대 도시공학과의 정헌영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해공항 확정안이 이제 결정된 지 4년 만에 결국 근본적 검토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발표는 결국 김해공항을 새로 확장해서 신공항으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폐기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김해 신공항 계획이 결국 백지화가 됐습니다. 신공항 확장안 결정 후 4년이 지났는데요. 예.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가 백기를 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예, 오늘 그 발표를 보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느꼈는데, 네. 첫째는 그 진실은 꼭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법 취지를 위배해 가면서 수차례 잘못된 것을 덮으려고 시도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지고 말았고요. 또 그동안 참 4년이라는 시간이 참 아까운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 그 폐기를 시키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더라면 지금쯤 가덕도 신공항은 아마도 개항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발표에서 보면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 그것은 새로운 공항 입지를 찾으라는 신호이고요. 예. 그리고 그 새로운 입지는 가덕도 해안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의 의문을 갖기는 김해공항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공항으로서 해왔는데 좀 넓히는데 갑자기 안전에 문제가 있다. 안전에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넓히는 과정에서? 예, 이미 김해 현재 공항도 그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2002년 4월 15일 날 중국 민항기가 돛대산에 추락한 것을 보면은 예. 이미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때 추락 사고가 났을 때 129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중에 110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정부가 당시 건설부입니다마는 김해공항에 대해서 확장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총 5차례에 걸쳐 검토를 하는 가운데에서 김해공항에는 더 이상 확장이 불가하다는 그런 방침을 내렸는데 여섯 번째 시도가 되겠습니다. ADPI라는 프랑스 용역 회사가 와서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예. 사실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은 비행장에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에 안전에 그 착륙상에 또 이륙상에 위험물이 없어야 되는데 네. 그 이륙하고 착륙상에 그 위험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위험물을 절취하지 않고서는 예. 절대로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네. 안전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밀양도 산이 많아서 한 10개는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예.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가덕도라고 하는 바다에 짓는 공항이 산이 주변에 없는데도 점수가 나빴던 거는 거기는 또 거기대로 위험했던 거 아닙니까? 프랑스 아니, 회사의 용역까지 줘서 조사했을 때 김해가 1위고 가덕도가 3위였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성의 문제가 거기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예. 김해 신공항이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당시 ADPI가 보고서를 만들 때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에 있는 항공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항공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방금 제가 지적한 그 이착륙 상에 산을 반드시 절취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울경 검증단이 이 정명을 확인을 한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위험하니까 항공법을 적용했을 때 위험하니까 산을 절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절취하는 비용이 2조 1천억 원으로 그때 제시가 된 겁니다. 예. 이 2조 1천억 원이 산정이 더 만약에 그 공사비에 들어가게 된다면 경제성이 훨씬 더 김해 신공항이 타당성이 낮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래서 밀양도 산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경제성이 낮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ADPI가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낸 세금
19억 원을 줘서 그 만든 보고서가 우리나라 국내법도 적용하지 않는 그런 보고서였는데 말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네. 우리나라의 용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법도 따르지 않은 그런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고 떠나고 국토부는 그것을 받아들인 네, 겁니다. 그것에 알겠습니다. 근거하다 보니 우리 그 가덕도가 꼴찌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예. 결국 이번 결론은 김해 신공항 확장은 안 된다는 뜻인데 그게 꼭 가덕도가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대구시장 천인 공로할 결정이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오는 걸 보면 또다시 우리 사회가 가덕이다, 밀양이다, 아니면 제3의 곳이다, 또는 경남에서는 사천공항을 다시 하자니까 그런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19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동남권에 엄청나게 큰 신공항을 지어야 되나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동남권 신공항을 이 선거 프레임으로 몰고 갔던 것이 치명적인데 예, 과거 이명박 정부가 그랬고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거 선거 프레임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 보궐선거하고 연계되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밀양 공항은 원래 대구 경북이 지지를 했습니다마는 대구 경북에서는 이미 그 대구 통합신공항이라 해서 경북 군위 쪽에 통합신공항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밀양은 이제 그 주장은 대상에서 제외됐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남은 곳은 김해 신공항하고 가덕도밖에 없는데 김해 신공항은 부적합으로 결정 났으니까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현재 이 동남권 지역에서 수출입 화물 물동량의 98%가 인천공항을 이용합니다. 인천을,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24시간 운영하는 그리고 화물 항공기가 자유롭게 이착륙하는 새로운 공항이 가덕도에 건설이 된다면 네, 불경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산업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런 계기로 해서 새로운 산업이 창생되고 알겠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네, 지역 거주민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 윈윈하는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봅니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부산대 도시공학과 정원영 교수였습니다.